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후보지, 신규 공공택지 추진 상황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알아보실 내용들인데요. 이사주택, 이사정책의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 방안 첫 번째 지금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과 지방권으로 나뉘는데 수도권 지역에는 광명 시흥 지역과 지방권에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광명 시흥 라인들은 그동안의 3기 신도시라든가 신도시 조성을 위한 후보지로서 많이 거론이 됐었던 지역이기도 한데 이번 3기 신도시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271만 제곱미터의 규모에 7만 가구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대치를 받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총 3개의 지역으로 해서 10만 1,000가구 정도의 신규 택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이 25만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신규 택지 조성 15만 가구는 추가적인 발표를 2분기 이내 빠르면은 4월 달까지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15만 가구의 추가 공급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중에서도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6번째 3기 신도시로 이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째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의 약 4.3배 정도의 면적인 전체 부지 1271만 제곱미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7만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도시들 중에서도 1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상위 탑3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고 2023년 사전 청약을 하고요. 2025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380만 제곱미터 부지일 경우에는 이곳을 공원과 녹지 조성을 통해서 수변공원 같은 이런 그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어요. 기존 2기 신도시를 바라보셔도 수변공원이 같이 함께 조성된 이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 주변 지역으로의 그런 파급력이 크다라는 걸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지금 현재 광명 시흥 라인들도 이런 공원 녹지 조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기존 물류센터라든가 물류단지 그리고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또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유지해서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또한 군부대라든가 도로 등으로 인해서 협의가 또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사업부지에서 제외를 시킴으로 인해서 좀 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런 정부의 좀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중 최대 면적이고요. 지금 현재 공급량도 7만여 가구 정도면 굉장히 큰 대단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면적도 면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과의 연접성이 굉장히 가깝게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의도 영등포 라인들까지는 약 25분 정도 그리고 강남권 라인까지는 약 40분에서 45분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시설 계획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도시철도 신설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전철 사업이 대부분이고 제2경인선이 지금 예타 중인데 이 예타가 빠르게 좀 조속하게 통과가 된다면 이곳에 이제 기존 역들을 역사를 또 구축을 하고 환승센터를 구축을 해서 기존의 1호선이라든가 2호선 그리고 7호선과 GTX B노선이 또 지나가죠. 그래서 이런 광역 철도망들이 같이 함께 연계될 수 있는 시너지를 기대해보는 그런 신도시로서의 목적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도시까지의 그런 접근성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단순히 베드타운으로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라든가 자족적인 기능을 강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시켜주고요. 도심이 이제 자족적으로 같이 함께 원활하게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38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도심 녹지 확보를 통해서
굉장히 거주하는 주민들의 그런 만족도 높여줄 수 있는 그린 뉴딜을 실현하겠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생활의 기반 시설이 얼마나 빠르게 잘 연계돼서 구축이 될 것인가인데 보육, 아이들을 교육시키거나 또는 보육시키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인 부분, 문화라든가 또는 일자리 그리고 복지적인 부분까지도 모든 부분의 생활 SOC를 잘 구축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3기 신도시가 앞으로 계속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3기 신도시 공급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무분별한 투자라든가 또는 투기에 대한 이런 성행들이 또 배제돼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한 것 같고 이 지역에 공급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시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서울과의 도심 접근성 20분대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서울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3기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철도 중심과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신도시로서의 그런 접근성이 우수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으로의 그런 개발들도 같이 함께 일어날 것 같고요. GTX B노선뿐만이 아니라 제2경인선 등 조속한 착공이 좀 이루어져야 3기 신도시가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에 가장 큰 역할을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교통 여건 뭐 이런 고속철도뿐만이 아니라 도로라든가 뭐 이런 유입량들 7만여 가구가 이곳에 들어간다면 서울과 연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지니고 있는 그런 그 교통의 어떻게 보면 혼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 대책의 마련들이 가장 시급하게 또 여건으로 잘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공공택지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에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최장 5년까지 투자에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되는 것이고 5년에서 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기로 몰리지 않도록 잘 구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25년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입주는 아직 미정인데 대략적으로 한 10년 이상 걸리겠죠. 그래서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자리를 잡는 데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신도시 조성이라든가 신규 택지가 없었던 곳이 아니었죠. 이곳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울과 가까이 있기도 했었고 기존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도시로서 조성이 어려웠었던 이유는 토지 금액이 굉장히 높았었던 토지 보상 금액이 정말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기존 산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그런 공장 시설들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협의가 주민 협의가 잘 이루어지기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LH가 이런 신규 택지 조성을 할 때 배제될 수 있는 기존 소유주들의 그런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길 원활하게 해결이 되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공급 과잉에 또 우려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 지역 주변 지역으로 신도시들이 이미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아파트 공급 물량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또 7만여 개의 이상의 가구 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공급 과잉이라든가 또는 이런 밀도로 인해서 삶의 질의 그런 형평성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 대책이 가장 크게 또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LH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직원들의 뭐 선행되어 있는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또 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또 공기업에 대한 이런 신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잘 해결돼서 서울 주변 지역으로 이런 좋은 도시들이 또 계속 생겨남으로 인해서 집값의 안정이라든가 공급에 그런 원활한 균형점이 생긴다면 굉장히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순히 또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기가 또 성행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철저한 검증이라든가 또는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들을 잘 보시고 측정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